손정희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 이맘때 1심에서 10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.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10개 혐의 중에 9개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. 지금 얼마나 복역했죠? 한 7개월 전 복역했으니까요. 3년 3년 6개월 중에 거의 3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네. 2년 11개월이 남아있죠, 정확하게는. 네. 기억합니다. 1심과 2심의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.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였는데 네.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. 이런 정황이 소위 말하면 피해자답지 않다.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뭐 식당을 알아본다던가 같이 그 식사 자리에 같이 한다던가 외부의 그 안희정 지사에게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들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했고요. 2심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권력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위력적인 그 권력 상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그럴 만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책하긴 굉장히 어렵다. 네. 그리고 자유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안 전 지사의 그 상황에서는 그 굉장히 눈치를 보고 수행비서로서 굉장히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위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방금 보면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인정된다. 네. 네. 그 부분도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어요. 중요한 네. 대목이죠. 그러니까 강제추행도 있어요. 강제추행은 물리력으로 제압을 해서 추행을 한 것인데 여기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무형의 위력에 의한 추행이 나옵니다. 이것은 힘을 쓰진 않지만 물리적 힘을 쓰진 않지만 그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로 봤을 때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강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. 1심, 2심 사이 아주 중요한 게 성인지 감수성이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판단이기도 합니다. 네. 그 중에 하나 대법원이 오늘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. 이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축적돼 오고 주장돼 온 논리인데요. 말하자면 어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저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다 보면 늦게 고소한 것 또는 고소를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다 피해자한테 불리의 작용을 했지만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 어떤 증언들이 나왔냐면 전임 수행비서들이 안 지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표정과 분위기로 그런 억압적이고 위압적인 상황 이 사람 말을 즉각 제대로 듣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형성이 된 것 자체가 위력적인 상황이다. 그런 특수한 관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. 그 같은 맥락으로 역시 피해자다움 그렇죠. 예를 들어 이제 김지은 씨가 성폭행 당한 이후에도 귀국해서 가해자와 그러니까 안 지사와 자주 가던 식당에 갔던 것이 과연 피해자가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마라 이런 거죠. 네, 그런 특수한 관계 그리고 그 피해자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피해자의 그 성향들 있잖아요. 어떤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하고 고소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형화된 일관된 기준으로 세워서 네 말을 믿어줄까 말아줄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구체적인 개별적 상황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소한 어떤 불일치한 부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. 그런 점들을 지적했다라고 알겠습니다. 보입니다. 김지은 씨 측 입장이 나와 있죠. 네.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현실의 위력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때로는 점잖게,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. 피해자는 자신의 은밀한 프라이버시, 인간관계, 일상의 기록들 모두 철저하게 검증받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.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니 묵묵히 감당하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손정희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